어떠한 무기로도 북한 핵무사일, 장사정포 미리 막지 못합니다. 그게 서울에 떨어진 뒤에 김정은 목 쳐버리고 북한 정권 붕괴시키고 하면 뭐하느냐 이거예요. 이미 서울은 불바다되고 잿더미 될 텐데 전쟁은 막는 수밖에 없습니다. 돈 안 듭니다. 전쟁 종식하면 돼요. 평화협정 맺으면 됩니다. 평화 통일 이야기 드리기 전에요. 우리 한반도 안팎에 전쟁 위기가 아주 높아지고 있습니다. 저는 크게 두 가지 이유라고 생각합니다. 첫 번째는 윤석열 정권입니다. 이 사람이 너무 무식하고 무모합니다. 남북 관계를 어떻게 이끌어갈지 모르겠어요. 전쟁 불사를 외치고 선제 타격, 우리 남한 핵 무장론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다음 이제 두 번째는 미국의 아주 폭력적이고 호전적인 대외 정책이 우크라이나에서의 전쟁을 부른 데 이어서 중국과의 전쟁까지 일으키게 되지 않을까 심히 걱정됩니다. 먼저 우리 이제 남북 관계를 한번 보자면요. 윤석열 정권 취임하기 전부터 대선 과정에서부터 전쟁 종식 반대 공언했습니다. 그리고 북한 핵 미사일 개발에 대해서 선제 타격, 전쟁 불사를 외치고 있는데 너무나도 위험합니다. 만에 하나 북한 핵 미사일이 서울에 떨어지게 된다면 윤석열은 지하 벙커로 숨으면 목숨 구할 수 있겠지요. 서울 사람들 어떻게 하라고요? 우리 한반도에서 남한에서만 하더라도 서울은 땅덩어리 1%밖에 되질 않습니다. 인구는 4분의 1 내지 5분의 1이 삽니다. 우리 5천만 중에 1,000만 명 안팎이 서울에 살고 있으니까요. 미국에서나 우리 남한에서나 만약에 북한이 핵 미사일 사용한다면은 김정은 정권 종말을 맞이할 것이라고 큰소리 칩니다. 미사일 떨어진 다음에 김정은 참수하고 정권 없애버리고 북한 자체를 지도에서 없앤다 한들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만에 하나 핵미사일 서울에 떨어지면은 그걸로 끝장나는 거 아니겠어요? 여러분, 제가 미사일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아주 쉽게요. 요즘 북쪽에서 대륙간 탄도미사일을 개발했다고 하고 극초음속 미사일에다가 다탄두라고 해요. 제가 그저께 LA에서 뉴욕에 비행기 타고 왔는데 비행 시간이 한 4시간 반 정도 걸리대요. LA하고 뉴욕하고 한 4,500에서 5,000km 사이니까 비행기 속도는 시속 한 1,000km 안팎이라는 소리죠. 그게 좀 비교가 되시죠? 자동차는 100km, 비행기는 1,000km. 민간 비행기가 시속 1,000km면은 전투기, 군사용 비행기는 1,500km 정도 됩니다. 이런 걸 이제 마하로 표기합니다. 마하는 이제 음속 단위인데요. 마하를 킬로로 변화시킨다면은 1마하가 대략
1200km입니다. 정확하게 1224km예요. 그래서 전투기는 한 1.5마하까지 나옵니다. 대략 한 1800km 정도 된다는 소리죠. 미사일은 그 2배, 3배입니다. 보통 미사일이 마하 5로 날아갑니다. 그러니까 시속 6000km라는 소리입니다. 마하 10 이상을 극초음속이라고 합니다. 마하 10이면 12,000km입니다. 얼마 전에 북쪽에서 개발한 ICBM 미사일 마하 15라고 해요. 뭐 대륙간 탄도미사일이야 북한이 미국을 상대로 만드는 거니까 놔두고 만에 하나 남북 사이에 무력 충돌이 빚어져 가지고 북한이 미사일이 남쪽으로 향한다고 할 때 마하 10 안팎의 미사일이겠죠. 거듭 말씀드리면 마하 10이면 시속 12,240이니까 240 떼버리고 12,000입니다. 분속 200km입니다. 1분에 200km를 날아간다는 얘기예요. 그건 막을 수 없습니다. 뭐 미사일 방어 체계를 설치한다 뭐 한다 이제 사드가 들어가고 뭐 하고 하는데 그거 절대 못 막습니다. 더구나 북쪽의 미사일은 요즘 개발했다는 게 러시아에서 개발한 그 이스칸타르라고 아마 들어보셨을 거예요. 떨어질 때 지그재그로 날아간다는 거 아니에요. 우리가 이제 미사일 방어 이걸 쏜다면은 얌전하게 높이 올라갔다가 내려오는 그걸 이제 계산해서 맞추겠다는 것 아니에요. 그걸 피하기 위해서 지그재기로 떨어진답니다. 그리고 탄두가 여러 개래요. 미사일 한 방에 폭탄이 5개가 된다는 소리입니다. 어떻게 맞겠어요? 서울과 평양 거리 200km 남짓합니다. 그러니까 미사일이 이제 직선으로 날아온다면 1분이죠. 하지만 미사일은 이제 높이 올라갔다가 내려오기 때문에 그래 봐야 한 2분입니다. 미사일까지 안 가도 서울 불바다 됩니다. 휴전선에서 서울 100km 안팎입니다. 미사일 필요 없이 장사정포라고 하죠. 멀리 날아가는 대포. 대포 수십 발 쏘면 서울 불바다 되지 않겠어요? 어떠한 무기로도 북한 핵무사일, 장사정포 미리 막지 못합니다. 그게 서울에 떨어진 뒤에 김정은 목 쳐버리고 북한 정권 붕괴시키고 하면 뭐 하느냐 이거예요. 이미 서울은 불바다 되고 잿더미 될 텐데 전쟁은 막는 수밖에 없습니다. 돈 안 듭니다. 전쟁 종식하면 돼요. 평화협정 맺으면 됩니다. 그런데 그걸 반대하고 천문학적인 군사비 들어가지고 미사일 방어망 설치한다, 남한도 핵무장 한다 그러는데 말 안 됩니다. 남한 핵무장 못합니다. 물론 우리 남한에는 지난 1958년부터 1991년까지 33년간 엄청나게 있었습니다. 다시 미국 핵무기를 들여오든지 자체 핵무기를 개발하겠다고 하는 건데 말 되지 않습니다. 미국 주지 않습니다. 우리가 미국의 반대를 무릅쓰고 핵무기 개발한다? 어림없습니다. 북한은 워낙 가진 게 없습니다. 자립경제입니다. 미국이 50년, 60년, 70년 한국 전쟁부터 지금까지 온갖 제재를 가하고 있습니다마는 북한은 살아남고 있어요. 미국의 봉쇄를 뚫고 우리는 그럴 수가 없습니다. 세계 10위 경제 대국입니다. 무역으로 먹고 사는 나라예요. 미국과 유엔 또는 서방의 제재가 있게 된다면 우리 며칠 못 갑니다. 그러한 미국의 제재를 무릅쓰고 핵무기를 개발한다? 말도 안 됩니다. 그래서 윤석열이 무식하고 무모하다는 겁니다. 선제 타격하고 전쟁 불사한다는데 온 국민을 죽음으로 몰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전쟁 반드시 막아야 됩니다. 흔히 북한 핵무기 개발하고 미사일 쏘아야 되는데 그렇게 할 수밖에 없지 않느냐 하는 사람이 있어요. 제가 가장 싫어하고 반대하는 말이 도발이라는 말입니다. 북한의 핵무기 미사일 도발. 흔히 역지사지라는 말이 있죠. 상대방의 입장과 내 입장을 바꿔놓고 생각해 본다는 거. 이거 한번 비교해 보시기 바랍니다. 얼마 전에도 신문 뉴스 제가 제목을 본 것 같은데요. 북한은 GDP 10% 또는 15% 심지어 20%까지 국방비로 쓴다고 합니다. 북한의 GDP나 국방비는 공개되지 않습니다. 우리가 그냥 어렴풋하게 추산하는데요. 좋습니다. 10% 15%까지 쓴다고 하죠. 아주 미친 짓이에요. 전시도 아니고 평상시에 GDP의 10%를 국방비로 쓴다? 근데 북한이 왜 이렇게 미친 짓을 해야 되는가? 말씀드릴까요? 참고로 우리 남한은 GDP의 3% 정도를 국방비로 씁니다. 정확하게 얘기하면 2.8%입니다. 미국은 3, 4%, 아마 작년에는 3.5%였을 거예요. 이게 이제 우리한테 왜곡으로 이끄는 거예요. 북한은 GDP의 10% 내지 15%를 국방비로 쓰고 우리 남한은 GDP의 3% 안팎을 국방비로 쓰기 때문에 북한이 최소한 3배, 5배 이상 많이 쓴다는 거죠. 얼마나 왜곡됐어요. 그럼 미국은 GDP 3.5%를 쓰니까 북한은 미국 5배를 더 쓴다? 말이 안 되잖아요. 액수로 따지면 미국 8천억 달러입니다. 미국 GDP가 23조예요. 23조에 3.5%. 대략 그게 8천억 달러입니다. 저 이거 외우고 있어요. 그리고 저는 초등학교 때 주산 유단자였습니다. 그리고 상고를 나왔습니다. 제가 상고 졸업할 때까지는 대학 교수는커녕 대학생이 되겠다는 꿈도 꾸지 못했어요. 조금 제가 얘기가 딴 방향으로 흘러가는데 우리 남한 GDP가 10등입니다. 지구상의 국가가 약 200개 있어요. 200개 국가 가운데 10등이라면 뭐예요? 최상위 5% 아닙니다. 그러잖아요. 1.8조입니다. 우리 GDP가. 그중에 2.8%, 약 3%를 국방비로 씁니다. 얼마예요? 대략 500억 달러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미국은 8천억, 우리는 500억. 북한은 얼마일까요? GDP 숫자가 안 나와 있습니다. 세계은행 통계나 IMF 통계나 북한은 다 가입표로 나와요. 우리하고 경제 체제가 다르기 때문에 산출 방법이 다르고 또 설사 산출된다고 하더라도 북한이 공개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즐겨 쓰는 말이 있어요. 북한 경제 규모는 우리 남한의 50분의 1, 심지어는 100분의 1 수준이라고. 그런 얘기 들어보셨죠? 50분의 1이라면 100분의 1 말고 얼마 되겠어요? GDP가. 우리가 1.8조니까 2%면 360억이잖아요. 360억에 15%를 쓴다. 그래 봐야 얼마예요? 50억 달러 안팎입니다. 우리 국방비 10분의 1입니다. 북한이 GDP의 15% 쓴다고 하더라도 미국, 우리의 몇 배라고요 아까? 8천 아니고 500, 16배잖아요. 북한의 몇 배예요? 160배입니다. 북한이 자기네보다 국방비를 10배나 쓰는 남한과 자기 160배를 쓰는 미국을 동시에 상대하는데 재래식 무기 경쟁할 수 있겠어요? 북한이 단 한 푼도 먹지 않고 입지 않고 100% GDP를 국방비로 쓴다고 하더라도
우리 남한에 못 미칩니다. 우리 GDP 3%를 국방비로 쓰니까 30분의 1 아니에요. 근데 북한 전체 규모가 우리 50분의 1이라고 하니까 얘기가 되죠. 근데 우리는 언론을 통해서 북한이 GDP 15%를 국방비로 쓴다. 우리는 3% 안팎이다. 저 새끼들은 빌어먹고 굶어 죽으면서 핵무기만 개발한다. 바로 이런 논리 아니에요. 얼마나 잘못됐어요. 이게 이제 군비로 비교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요. 우리 남한과 미국 해마다 수십 번 연합 군사훈련 실시합니다. 대규모로 실시하는 게 서너 번입니다. 북한, 중국 군대나 러시아 군대 끌어들어가서 연합훈련 단 한 번도 하지 않습니다. 우리 남한에는 세계 최강 미군이 28,000명 정도 있습니다. 북한에는 러시아 군인 한 명도 없습니다. 중국 군인 한 명도 없습니다. 비교가 됩니까? 이러한 상황에서 북한은 전쟁 끝내자 그래요. 오래전부터 애걸하다시피 전쟁 종식, 평화협정 주장해 왔습니다. 우리 남한 반대합니다. 미국은 철저하게 거부하고요. 참고로 2018년 남북 정상회담 3번을 통해서 금강산 관광 재개, 개성공단 재개, 경의선 연결 등으로 시작해가지고 종전선언까지 합의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뉴욕 유엔에 와가지고 3년 연속 2019년, 20년, 21년 종전선언을 제안했습니다. 미국 콧방귀 낍니다. 전쟁 끝내자고 하는데 그걸 왜 반대합니까? 북한의 핵미사일이 무섭다면은 전쟁을 끝내면서 니네들 핵무기 없애라든지 미사일 쏘지 말라든지 이렇게 해야지. 전쟁하자면서 전쟁 끝내는 거 반대한다면서 니네 무장해제?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이게 윤석열이라는 짓거리입니다. 윤석열이 전쟁 종식, 평화협정은커녕 종전선언조차 반대하면서 저렇게 무모하게 나가는 것은 미국 때문입니다. 이 지구상에서 미국처럼 전쟁 많이 한 나라 없습니다. 미국처럼 전쟁 잘하는 나라 없습니다. 미국처럼 전쟁 좋아하는 나라 없습니다. 태어날 때부터 전쟁을 했고 전쟁을 통해서 영토 확장했습니다. 전쟁을 통해서 세계 패권을 잡았습니다. 전쟁을 통해서 패권 유지하고 있습니다. 전쟁 통해서 패권을 빼앗기지 않으려고 합니다. 그게 중국한테지요. 재미있는 통계가 있습니다. 1775년 미국이 영국을 상대로 독립전쟁할 때부터 지금까지 2023년 1월 247년이죠. 247년 동안 미국이 전쟁에 관여하지 않는 기간 20년밖에 되질 않습니다. 247년 역사 가운데서 1775년부터 1783년까지 독립전쟁 했습니다. 그래서 76년 독립선언을 했죠. 87년 헌법 만들고 89년 연방이 탄생했습니다. 그로부터 대략 반세기 후에 1840년대 멕시코와의 전쟁을 통해서 이 본토에서 가장 큰 땅덩어리 텍사스와 캘리포니아 뺏었습니다. 그 무렵에 금광이 발굴됐었죠. 캘리포니아에서. 이른바 서부 개척이라는 이름으로 수많은 전쟁을 일으켰잖아요. 누구와의 전쟁입니까? 원주민과의 전쟁이죠. 우리는 역사를 통해서 그걸 서부 개척이라고 배웠습니다. 어떻게 그걸 개척이라고 부를 수가 있어요? 수백만을 학살했는데. 그렇지 않아요?
흔히 우리가 인디언이라고 부르는 미국 원주민들 씨를 말려버렸잖아요. 지금 보호구역, 리저베이션 안에다 가둬놓고 있고요. 아마 그 원주민 순종 별로 남아있지 않을 거예요. 그로부터 50년 뒤에 1890년대 당시 무적함대라고 불리던 스페인과의 전쟁에서 이겼습니다. 그때부터 제국으로 떠오른 겁니다. 그 전쟁을 이김으로써 스페인이 식민지로 가지고 있던 큐바, 푸에르토리코, 괌, 필리핀을 차지한 겁니다. 그래서 아시아까지 진출하게 된 거예요. 필리핀을 식민지로 만들면서. 그로부터 50년 뒤에 1940년대 2차 세계대전, 소위 태평양 전쟁 벌여가지고 일본한테 핵무기 떨어뜨리고 이겼죠. 그리고 세계 패권 국가로 우뚝 섰었습니다. 그때부터 소련과 50년 동안 냉전을 치렀습니다. 냉전 이겼어요. 91년 소련 망했습니다. 소련이 망하니까 그때부터 중국을 견제하고 봉쇄하기 위한 정책을 만들었습니다. 많은 학자들이 아직은 미국과 중국 사이에 새로운 냉전, 신냉전이 시작되지 않았다고 하기도 합니다. 우리 학자들이 신냉전을 어떻게 정의할 것이냐에 따라서 달라지겠지만 저는 90년대 중반부터 제 은사 요한 갈퉁 교수와 함께 이미 신냉전 시작됐다고 주장해 왔습니다. 1996년 미국과 일본이 군사동맹을 강화합니다. 97년 다시 개정하고요. 여러분들이 요즘 참 부정적으로 지켜보고 계실 텐데 일본이 평화헌법 고쳐가지고 군비 재무장하고 이제는 선제 공격까지 할 수 있는 군대를 가지겠다고 하잖아요. 아베 때부터 상당히 호전적이라고 하는데 미국이 부추긴 겁니다. 2000년대부터. 2차 세계대전 직후 일본과 독일은 패전국가로서 GDP 1% 안팎만 국방비를 써왔습니다. 지금까지 마찬가지고요. 1.1 내지 1.2% 수준이에요. 미국이 이걸 아직 일본이 2%로 늘리겠다는 것 아니겠어요? 미국이 부추기는 겁니다. 중국을 겨냥해서. 아까 북한이 애걸하다시피 전쟁 끝내자고 하는데 미국이 콧방귀도 끼지 않는다는 거. 더구나 북한이 직접 얘기하는 것도 아니고 문재인 대통령이 유엔에 와가지고 3년 연속 종전선언을 제안하는데 명확하게 거부하는 거. 왜 그러겠어요? 중국 때문입니다. 만에 하나 북한과 미국이 전쟁을 끝내버린다. 평화협정 맺는다. 주한미군이 남한 땅에 머물러 있을 명분이 사라져버립니다. 주한미군이나 한미동맹은 1953년 7월 한국전쟁이 완전히 끝나질 않고 휴전 또는 정전이라는 이름으로 어정쩡하게 끝나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언제 다시 북한이 남침할지 몰라. 그래서 주한미군이 여기 남아 있어야 돼. 그렇게 된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북한과 미국이 전쟁을 끝내버린다? 그럼 미국 나가야죠. 미군이 나가면은 미국이 중국을 견제하고 봉쇄하는데 큰 구멍이 뚫리게 됩니다. 미국이 지구상 약 100개 국가에 150개 기지를 운영하고 있어요. 아시아 태평양 지역에 대략 한 10만, 유럽 대서양 지역에 약 10만 병력 전진 배치시켜 놓고 있습니다. 중국을 견제하고 봉쇄하는데 가장 큰 기지가 뭐예요? 평택에 있는 군사기지잖아요. 주한미군 평택기지는 전 세계에서 가장 큰 미국의 해외 군사기지입니다. 미군이 왜 평택에 그렇게 큰 기지를 만들었어요? 주한미군의 목표가 북한의 남침을 막는 것이라면
서쪽에서 강화도에서부터 가운데 파주, 의정부, 동두천 쭉 해가지고 동쪽에 고성까지 휴전선 밑에서 지켜야죠. 근데 서쪽으로 가요. 바다 건너 중국을 견제하기 위한 거죠. 그래서 군대 성격이 바뀌었습니다. 과거에는 육군 중심의 북박이 군대였어요. 지금은 해군과 공군 중심으로 신속 기동군으로 바뀌었습니다. 한반도 밖에서도 무슨 난리가 났다면 바로 개입하겠다는 것 아니겠어요? 그래서 중국을 견제하고 봉쇄하기 위해서는 주한미군이 유지돼야 되고 한미동맹이 강화돼야 되고, 그러기 위해서는 그 명분인 북한을 적으로 만들어서 끊임없이 도발을 하도록 자극해야 되는 겁니다. 한반도에서 전쟁이 끝나지 않는 그러한 배경입니다.